제가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사진이요? 네. 되게 신나셨는데 지금? 이거 지금 몇 살 손으로 보이세요? 한 50대? 이게 내년에 칠순이신 분 손등 사진이에요. 진짜요? 아는 분이에요? 저희 시어머니요. 근데 너무 손이 고우신데? 엄청 하얗고 진짜 저보다 훨씬 더 배고 같고 근데 나이가 들면은 뭐 하얀 건 하얗다 쳐도 약간 이게 살이 없어지면서 볼륨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주름도 근데 어떻게 많아지고. 저렇게 좋으시지? 뭔가 진짜 손만 보면은 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 뭐 아들 둘 키우시고 진짜 손도 너무 크셔서 뭐 음식 하셔도 막 잡채 같은 거 이런 세수대야 같은 데 막 하시고 뭐 화초 같은 것도 많이 키우시고 물 많이 만지시고 하시는데도 이렇게 손피부가 좋으신 거예요. 엄청 덥다 근데 어떻게 그러지? 근데 제가 어머니를 딱 봤을 때 뭔가 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핸드크림을 진짜 잘 봐요. 아 진짜? 그러니까 핸드크림이 가면 가방에도 뭐 두세 개는 들어있고 뭐 식탁에도 있고 뭐 화장실에도 있고 그러니까 집안 곳곳에 좀 핸드크림이 있는 편? 그래서 핸드크림을 정말 잘 챙겨 바르신다? 그리고 핸드크림 바르고 나서 선크림도 핸드크림만큼 잘 바르시지는 않지만 선크림도 손등에 이렇게 바르시면서 꼭 좀 잘 챙겨 바르시는 편이에요. 진짜. 손에도 그렇게 뭔가를 잘 챙겨 바르는 게 저렇게 효과를 낸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데 어떤 핸드크림 쓰세요? 근데 제가 봤는데 어머니는 핸드크림을 사실 본인이 사서 쓰신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크림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드리는 것도 있고 그냥 길가에 가다가 싼 거 사시기도 하고 아무거나? 정말 제가 봤을 땐 브랜드 구애 받지 않고 집에 있는 거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열심히 자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손 씻자마자 바로 바로. 나 잘 안 바르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잘 안 바르게 되잖아요. 왜냐면 환자 한 명 먹고 뭐 이렇게 닦고 씻고 하고 나서 또 바르면 금방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생각보다 손에 그렇게 신경을 사실 잘 못 쓰게 되는데 어머니 손을 보고 나도 좀 이제 챙겨서 잘 발라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핸드크림을 꾸준히 챙겨 바르는 게 진짜 저렇게까지 차이를 내는구나. 되게 신기하다. 근데 핸드크림으로 뭔가 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살 빠지면서 약간 앙상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신데? 그거는 제가 레디어스 해드렸죠. 아 진짜? 사실 이게 뭐 주름이라던가 색소나 이런 거는 뭐 바르는 걸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볼륨 자체가 사실 줄어드는 거는 그런 바르는 관리의 영역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볼륨을 채워드릴 수 있는 레디어스를 해드렸죠. 맞아요. 사실 저도 엄마 손등에 레디어스 해드렸거든요. 레디어스 뭔지 좀 약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디어스는 이제 스킨 부스터 종류 중에 하나인데 피부 좀 아래쪽에다가 넣어줘서 볼륨감이랑 피부 탄력을 좀 같이 좋아지게 해주는 주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피부 얇은 부위, 손등이라든지 목이라든지 뭐 입가라든지 이런 데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가 저 지금 엄마 손 닮아서 사실 비슷한데 저도 이제 약간 앙상해지기 시작했어. 되게 손등에 살이 없으셔가지고 특히 이제 또 손등에 이게 핏줄이 많잖아요. 정맥이 많은데 너무 그게 막 마기손처럼 보이니까 튀어나온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엄마가 되게 손에 컴플렉스가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알고 한 건 아닌데 엄마 이런 거 좋은 거 주사 있어 해가지고 이제 놔드렸는데 엄마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으셨는데 받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어쨌든 저희가 뭔가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드리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엄마가 여러 가지를 받아보셨지만 뭔가를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평소에 손이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서 손을 못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고 나서 너무 좋다. 너무 젊어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런 거 사실 잘 안 물어보시는데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만약에 돈 내고 받으면 얼마를 내고 받는 거냐? 뭐 한 200만 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근데 내 돈 내고 받았어도 하나도 안 아까웠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이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인가 봐요. 손등 뭔가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이제 손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신경 쓰여서 오시긴 하지만 반응이 시큰둥하셨다가 받고 나서 나중에 만족도가 사실 되게 높은 시술이잖아요. 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처음에는 얼굴 노화만 되게 신경을 쓰는데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이라던가 이 손에 뭐 악수도 하고
일어나고 밥 먹을 때 이렇게 뭐 약속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손이 딱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드시면 손에 이거 검버섯이라던가 흑자 같은 거 생겨가지고 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죠.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손에 그게 생겨버리면 이게 햇빛도 많이 받는 부위고 하기 때문에 빼고 나서도 뭐 옆에 또 생기기도 하고 재발도 잘하고 뺐을 때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손등은 또 레이저 하고 나서 색소 침착이 되게 오래가는 부위여가지고 뭔가 레이저로 깨끗하게 빼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위예요. 그러니까 물 안 닿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고 손 계속 써야 되는데 맞아요. 세수도 물을 하고 안 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참 관리가 너무 어려운 부위라 처음부터 안 생기게끔 조금 사실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리미리 관리를 한다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뭐 맨날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을 수도 없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선크림. 자외선 차단하는 거. 우리가 어쨌든 손이 계속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에 자외선 받는 거랑 사실 얘도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등에 아까 이제 원장님 어머님처럼 핸드크림, 보습을 잘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자외선 차단까지 해주면 진짜 금상첨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손은 아무래도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그만큼 좀 자주 덧발라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핸드크림 바르고 위에 선크림 바르고. 원장님 혹시 손등에 뭐 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 지금 얘기하는 걸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환자를 보다가 손등에 이제 보면서 신기한 걸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아크리프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드름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하는 제품인데 그 제품이 이제 여드름 환자용 제품이다 보니까 뭐 피지를 줄어들게 하는 작용도 있고 각질 탈락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도 있고 콜라겐 생성시키는 작용도 있는데 설명을 할 때 이게 색소 침착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빨리 사라지게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제가 환자한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얼만큼 이게 좋아지는지 막 이런 거를 사실 체감해 볼 게 막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한테 약을 여기다가 아크릴을 이렇게 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습제를 짜서 이게 희석해서 바르는 약이니까 희석하는 걸 직접 보여드린단 말이죠. 처방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뭐 약을 짜고 날 때 다 이쪽으로 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쪽 손에만 아크릴을 계속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오른손이랑 왼손이 너무 봐봐요. 그 차이가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색소 진짜? 같은 게 이쪽에 훨씬 많이 생겨 있고 피부 결이나 이런 것도 여기가 뭔가 더 잔주름이나 뭔가 그러니까 이거 보이나? 이거 안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은데 진짜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떠냐면은 오른손은 그냥 일반 피부, 약간 잔주름도 있고 약간 잡티도 있어요. 검버섯 생기는 거 아니야? 생기고 있어. 그래. 약간 검버섯 같은 잡티도 생겨 있는데 왼쪽은 지금 완전 깨끗하거든요. 결도 뭔가 반질반질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한 2년 넘게 그러니까 사실 원래 중간에 이게 차이를 느껴서 이쪽도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디까지 좋아지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도 이 손이랑 이 손이랑 차이 나는 거 느껴지냐 어떤 손이 더 늙어 보이냐 하면서 이거 이렇게 오래 바르면 맞출 것 이렇게 같아. 된다. 이렇게 진짜로 제가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보고 바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크릴을 바르고 있죠. 근데 그래도 저녁에만 한 번씩 바르는 거랑 얘는 진짜 하루에도 몇 번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얼굴에도 열심히 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눈가주름이나 다른 데도 좀 열심히 쓰게 됐던 게 이거 보고 차이를 느끼면서 좀 다른 데도 열심히 쓰게 됐던 거예요. 이게 뭐 여드름 약인데 그런 게 왜 좋아지지?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크리프가 원래는 여드름 약으로 승인이 된 약이지만 얘가 이제 레티노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꾸준히 발랐을 때 여드름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피부 노화, 광노화를 약간 되돌려주고 그다음에 색소 침착 이런 것들도 조금 좋아지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아직 정설은 아니지만 이제 레티노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것도 임상적으로 이렇게 써보면 바로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색소가 있는 분들이나 광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도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손만 보고도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얼굴뿐만이 아니라 손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굴은 보이는 곳이라서 신경을 젊었을 때부터 많이 쓰는데 손은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핸드크림이나 선크림 이런 것만 관리를 잘 해줘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좀 잘 알고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도 미리미리
미리미리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손등 관리를 위해 특별히 쓰시는 핸드크림이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특별한 거를 쓰지는 않고 선물 받은 핸드크림? 그냥 있는 거 그때그때 쓰고 이거를 그냥 선물을 받아서 얘를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향이 좀 강하긴 한데 저는 사실 핸드크림은 조금 향이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느낌도 좋고 냄새도 좋고 해서 저는 그냥 그때그때 있는 핸드크림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사실 향기 나는 거를 선호하지 않고 나 향기 나는 거 썼다가 혹시나 뒤집혀질까봐 그리고 이제 가끔씩 손에도 겨울 같은 때는 습진이 잘 생기니까 그런 부위에는 쓰면 뭐 따갑거나 가렵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사실 나 환자분들이 오면 뭐 핸드크림 특별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보통 습진 환자분들이 오면 아토피에 사용하는 그런 민감성 크림 수시로 자주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성분이 있다기보다 자주 바르고 그리고 너무 심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림 바른 다음에 자기 전에 위에다가 바세린 한번 덧바르고 일회용 비닐장갑 같은 거 한 10분, 15분 정도 낀 다음에 벗어내고 근데 이제 바세린이 너무 끈적거리잖아요. 그럼 이불 같은 데 이제 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티슈 같은 걸로 닦는다기보다 꾹꾹 기름기 눌러주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주무시면은 조금 더 회복이 빨리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제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게 바이오더마에서 나오는 시카비오 리페어 핸드밤이라는 제품인데 알러지 일으킬 만한 성분 같은 것도 안 들어있고 향기도 안 나요. 근데 이게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핸드크림보다는 뭐 약간 좀 꾸덕거리는 느낌? 일단 발랐을 때 살짝 좀 답답한 느낌이 처음에 있거든요. 계속 두드리다 보면 흡수가 돼서 산뜻해지는데 끈적이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싫으실 수 있고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싫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름에도 되게 건조한 거 심하신 분들이나 겨울철에 손 잘 뜨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막이 씌워지는 듯한 꾸덕이 살짝 있는데 흡수하다 보면은 괜찮아져서 이게 그 시카비오 크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핸드밤이 또 따로 있구나. 근데 어쨌든 썼을 때 무난하고 향도 없고 뒤집어지지도 않고 뭐 괜찮아서 저는 이거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괜찮은 거 촉촉한데요? 엄청 끈적거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아무거나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자외선 차단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선크림을 바르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운전하기 전에 얼굴에 선크림 바를 때 같이 바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손을 씻으면 금방 또 닦이기도 하고 그게 하루 종일 얼굴처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핸드크림에 뭔가 이런 선크림 기능까지 같이 있는 건 없나?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검색해온 거는 이 드 바리스타라는 핸드크림이고 올리브영에 파는 걸로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자외선 차단 되게 잘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향이 없고 많이 끈적거리지 않고 얘보단 약간 묽기는 하지만 선크림 발랐을 때 그 특유의 막 엄청 끈적거리는 느낌은 잘 안 나더라고요. 산뜻한데요? 네, 이 정도면? 네. 야외 활동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여름에는 핸드크림은 아무래도 이제 손을 물에 씻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바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2번 바르는 거 한 번으로 줄여가지고 바를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바르는 거 말고도 운전할 때 장갑 같은 거 왜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운전할 때 막 모자도 이렇게 쓰고 장갑도 이만큼 쓰고 막 이렇게 막 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뭐 골프 칠 때라던가 이렇게 손 내놓을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사실 선크림만으로 100% 차단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갑 같은 거 잘 끼는 습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저도 껴요. 운전할 때 여름에 이렇게 팔토시 손등까지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차에다가 두고 여름에는 꼭 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습제 잘 바르고 선크림 잘 발라주고 햇빛 잘 차단해주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레티노이드 이런 계열을 손등까지 좀 같이 발라서 케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뭔가 손에 볼륨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바르는 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피부과 내원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레디어스 같은 거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손등 얘기를 해봤는데 손등도 뭔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위이지만 좀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고운 피부를 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홈케어도 잘 해주시고 아까 저희가 병원에서 좀 받을 수 있는 시술은 레디어스라는 주사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레디어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